자, 센이에요. 591번입니다.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함수를 작성할 수 있냐의 문제죠. 자, 일단은 꼭지점 좌표를 알려줬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6까지는 쉽게 쓸 수 있을 거고요. x축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x축과 이게 뭐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있겠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에 꼭지점이 있는 거니까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x축과 만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 P고요. 예를 들어 Q였다고 칩시다. 이 길이가 몇이었단 얘기야? 4란 얘기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P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할게요. Q의 x좌표를 베타로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일단 쳤을 때 fx는 0. 왜냐하면 이 x축이라는 게 함수값이 0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근이 x좌표인 뭐랑 뭐가 된다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거고 그럼 이 길이가 4라는 거는 이 좌표 간의 차가 그러니까 근의 차가 4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x를 우리가 꼭지점 좌표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알거든요. 자, ax 제곱 될 거고 플러스 4ax 그 다음에 플러스 4a 빼기 1이 될 건데 이게 0인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 아니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4이 되면서 몇이 되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뭐가 되냐면 얘분의 얘라서 a 마이너스가 아니라 4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이 세 개를 연립할 수 있는 공식이 있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몇 알파 베타? 그렇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면 16이고요. 이것도 제곱하면 그냥 16이네. 그럼 얘는 4에다가 4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건데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럼 a분의 1이 그냥 몇이면 되는 건데? 4면 되는 거고 a가 몇이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a가 구해졌고요. a가 4분의 1로 구해진 거고 요거 전개만 되는 거잖아. 4분의 1x 제곱 여기 4분의 1 해주면은 그냥 x 여기 4분의 1 해주면은 얘는 없어지겠다 그죠? 그러면은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는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는 1이고 그 다음에 c는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건 거죠. 요거만 더 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592번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2oa는 ob와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길이가 a였다고 하면은 이 길이는 2a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자, 그럼 이 길이를 가지고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a 없죠. 그러면 0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a만큼 뒤에 있는 거니까 얘는 그 좌표를 마이너스 a라고 둘 수 있는 건 거고 b 같은 경우는 그냥 2a 이렇게 둘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둘 수 있고요. 자, 이 차방 형식 fx는 0의 두근의 합은 1이다. fx는 0의 두근의 합이라는 거는 이거랑 이거를 더한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두 개 더하면 그냥 a 아니야. a가 몇이란 얘기야? 1이다. 아, 그러면은 이 좌표가 확실해지네. 이게 마이너스 1인 거고 요건 그냥 2가 되는 건 거예요. 자, 이때 이 차방 형식 4x-k는 0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일 때 k의 값은 자, 우리가 이거 많이 풀어봤어요. fx는 0의 두 근이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f4x-k는 0이라는 아이의 두 근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똑같아요. 이 애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게 마이너스 1이고 2가 되면은 f-는 0이고 f2는 0이 돼서 등식이 성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두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4x-k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순간과 4x-k가 2가 나오는 순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4x는 k-1이 될 거고 x는 4분의 k-1 요게 요 방정식의 첫 번째 근이 되는 건 거고요.
그 다음 얘는 4x는 k 플러스 2가 되면서 x는 4분의 k 플러스 2. 이게 두 번째 근이 되는 건 거죠. 그럼 그 두 근의 합이 몇이었다고?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니까 두 개 더 해주시면 통분돼 있으니까 분자만 더 해주세요. 2k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2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돼가지고 k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602번.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y는 mx의 두 교점의 x좌표가 4일 때. 자, 이것도 어떻게 풀 거냐면 두 교점이라는 거는 요 함수와 요 함수가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y값이 같아질 때라서 이 방정식의 근으로 x좌표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넘길게요.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일단 칩시다. 그럼 어떤 느낌인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있고 y는 m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점 좌표가 알파 컴마 어쩌고고 이게 베타 컴마 어쩌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건 거예요.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고, 그럼 x좌표 차가 4다. 아까랑 똑같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 4다. 베타 그냥 큰 거라고 간주를 할게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을 또 내가 식에서 찾을 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뭔 거야? m인 거고 알파 베타는 뭔 거지? 그럼 세 개를 모두 연립할 수 있는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알파 베타 됐을 거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m 제곱 이걸 제곱하나 이걸 제곱하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4, 4, 16 됐을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써주면은 마이너스 8이 되면서 그냥 8이 되는 겁니다. 그런 m들 중에서 양수인 걸 구해라. 왜냐면은 길이가 4였나요? 이게 4가 되는 게 정확하게 대칭되면서 두 함수가, 그러니까 1차 함수 중에서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개 중에서 길이가 양수인 거, 뭐 굳이 해석까지 안 하셔도 여기서 양수인 거 찾으면 되죠. 뭔 거야? 이렇게 2루트 찾으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C단계에서 풀 수 있는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언급해 본 거고. 자, 604번. 이거는 1등급 만들기 위해서 했어요. 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x축과 알파 베타에서 만나고, 자, 저 말에서 어떻게 했냐면 fx를 조금 도식을 하자. x-알파, x-베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gx는 알파 컴마 0과 감마 컴마 베타 감마에서 서로 만난다. 그러니까 이 교점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조금 이따 쓸게요. 자, gx를 먼저 표현하고 싶은데 gx 같은 경우는 알파가 이제 x 절편인 1차 함수기 때문에 얘는 뭐 기울기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mx-알파 기울기를 m이라고 둔 겁니다.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g0이 몇이라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얻어낸 하나식이 마이너스 m알파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m과 알파를 곱하면은 2다라는 공식 하나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점 나와 있죠. 알파와 감마가 이 둘의 교점인 x좌표인데 그 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요 i의 근이 알파와 감마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얘 넘길게요. fx-gx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2차식이겠죠. 이게 2차식이고 거기다가 1차식 하나 뺀 거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도 여전히 1인 2차식이 됐을 거예요. 그게 근이 알파 감마라는 거는 x-알파, x-감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 식과 비교를 하는 식이 누구냐면 여기서 이걸 뺀 걸 쓸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걸 뺀 걸 안 하냐면 여기서 이걸 빼야 x-알파로 묶이면서 조금 더 간단해지거든요. 왜? 오답지형으로 먼저 써요.
지금 쳐라. 지금이요? 노트 썼으면 칠 수 있어. 그래요? 내 자리에 시윤 적혀 있거. 니 어제 쳤지? 못 쳐. 내가 안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그거 더 만들어야 되거든. 아니면 그걸 쳐라. 2단원 친 거 아니야? 4단원 친 거 아니야? 5단원 쳐라. 저기 있다. 알겠지? 공부하고 쳐. 자, 빼주면은 x-알파, x-베타 마이너스 m, x-알파 이렇게 됐을 거고 인수분해 할게요. 묶어주면은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해랑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요 인수랑 요 인수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감마가 뭐가 된다는 거야? 베타 플러스 m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이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나와 있었으니까 넘기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m이 될 거고 얘가 몇이라고 적혀 있었어? m이 2기 때문에 여기 2알파가 2가 되면서 알파는 몇이 되는 거예요? 1이 될 거고요. 자, 알파 1이 나왔기 때문에 요 식들로 베타와 감마가 다 구해집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1이 3이라는 거라서 베타는 몇이 되는 거야? 그치,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마죠. 자, 감마는 감마 마이너스 베타 4를 하면 2가 나오는 거라서 감마는 몇이 나오는 거야? 6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나한테 뭘 구하랬냐면 이렇게 더한 거. 얘 더하면 몇이게? 11이다. 그죠? 자, F11의 값을 구하라는 거고 여기서 fx가 모두 작성이 끝났습니다.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기 때문에 여기다가 11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11 빼기 1, 10에다가 11 빼기 4, 7이다. 맞죠? 이것만 곱해주시면 답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이 밑에 물어보는 것만 조금 변하지 전체적인 문제틀은 하나도 안 바뀌거든요. 요거 던져주고 이거 2개 던져주고 이거 던져주고 그래서 푸는 것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뭘 물어보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606번. 자, 직선 y는 x-n 플러스 n-1이 이차함수 얘의 그래프와 항상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항상이 좀 눈에 띄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문제입니다. 자, 교점이 늘 2개다라는 거는 이거 2개가 만나는, 그러니까 방정식 이하의 근이 늘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넘길게.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날라가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됐겠네. 자,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늘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만나는 애잖아요. 이 애랑 이 애가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데 교점이 늘 2개 이상이라는 건 이 방정식의 근이 2개 이상이어야 2개여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댔으니까 2개여야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럼 판별식이 1 마이너스 4n 플러스 4n이고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안 보이? 대놓고 나와 있는 답이 나와 있네요. 넘겨주면 4n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는 거니까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621번입니다. 621번. 자, 이런 문제는 잘 풀어주셔야 돼요. 이차함수에서 이제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이런 조건 문제거든요. 조건을 줘놓고 이차함수의 특성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거.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는 0의 두 실근의 곱은. 자, 봅시다. f1은 2, 그냥 함수값을 던진 거기 때문에 요걸로 뭔가를 유추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나로 넘어갈게요. 자, fx에 무슨 값을 줬어? 자, 이게 엄청난 힌트입니다. 이 이차함수가 최대값이 존재를 했다는 거고 개형이 요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2개 중에서 어떤 애였던 거야? 1번이랑 2번 중에? 2번, 그렇지. 위로 볼록한 형태였다는 거고요. 심지어 그 꼭지점에 y좌표가 4라는 것까지 준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나는 이거 앞에 거 모르니까 그냥 p라고 세운 상태로 여기서 함수를 식을 쓸 거예요. 꼭지점을 알기 때문에
x 마이너스 뭐 p의 제곱 쓸 거고요. 플러스 4라 쓸 겁니다. 그리고 최대값이라 했으니까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까지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다 fx 플러스 10은 0에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자, 나에서 세운 식으로 저걸 표현할 거예요. 자, fx 플러스 10이래. 그럼 요식 전개한 다음에 a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ap제곱 플러스 4 더하기 10이 되면서 14가 됩니다. 요 방정식의 근이 이제 합하면은 6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분의 이거 하면서 두 근의 합을 구할 건데 그럼 6이 뭐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2p랑 똑같아야 된다. 그럼 p가 몇이란 얘기야? 3이구나. 그럼 여기가 벌써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모르는 숫자가. 그러면은 가만 쓰면 되죠. 이제 F1 여기 1 집어넣어주면은 4a 플러스 4가 되고요. 그게 2입니다.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a가 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끝났죠? 마이너스 2분의 1 fx는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두 실근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전구에서 그냥 근과 계수관계만 써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다시 해보시고 이거는 딱 이 유형은 비상 문제집에서 비상 그 수학 익힘 책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꼭 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26번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2차 함수 얘의 최대값이 15다. 실수 k 값을 구해주세요.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제한된 범위라 할지라도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일단 꼭지점부터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 했어? 쌤이 나중에 결과 알려줄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완전 제곱 플러스 k 제곱이 됐을 거고 위로 볼록한 개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k, k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3보다 크거나 같댔는데 3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k가 지금 몇인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는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얘랑 같아지는 순간은 아무 때나 낀 거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상황을 볼게요. 첫 번째 상황은 k가 3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게 k니까요. k가 3보다 큰 거죠. k가 3보다 클 때 볼게. 뭐 같을 때도 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누가 최대값이 되는 거냐면 잘리는 게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최대값이 당연히 꼭지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k제곱이 된 거고요. 그 값이 15였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풀마루트 뭐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데 여기서 근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는 3보다 큰 값만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k값이 되는 거야? 그치, 루트 15. 근데 값을 구하라고 끝났기 때문에 아마 얘인가 봐요. 자, 두 번째 상황을 일단 볼게. 자, k가 3보다 작을 때도 있겠죠. 3 여기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1로 떨어지게 되는 건 거고 최대값은 그러면 x에다가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3 집어넣어보자. 여기 3 넣어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k가 되는 거고요. 요가 마이너스 9 플러스 6k가 마이너스 9 플러스 6k가 몇이다? 15다. 그럼 6k가 넘어가면서 몇이 되는 거야? 24다 되는 거고 k는 몇이 되죠? 4가 되는데 3보다 작은 k만 취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15만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631번입니다.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y는 fx의 전체 제곱 플러스 4fx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fx의 범위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fx로 되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fx만 내가 t로만 치환해봐도 이건 그냥 2차 식이거든요. 지금 요런 아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완전 제곱꼴로 또 고칠 거고요. 마이너스 4 나오니까 플러스 1 되겠다. 그죠? 그럼 이 t라는 아이가 모든 실수는 아마 안 되는 것 같고 이 아이의 범위가 뭐냐에 따라서 y의 최소값이 바뀔 거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알맹이 t의 범위를 먼저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fx식이 뭐냐? x제곱 절대값 x 마이너스 1인 건 거고, 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을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만약 클 때면은 이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함수가 될 거고,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게 함수가 될 겁니다. 요거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의 꼭지점 좀 찾아볼게.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니까 4분의 5가 됐을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5가 됐겠다. 그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다 그릴게요. 자, 위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뭐 이쯤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프가 꼭지점 여기 찍고 y좌표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범위가 x가 어떤 데였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범위에 있는 그래프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지? 그치, 2분의 1, 뭐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얘의 정확하게 y축 대칭점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의 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개형이 완벽히 똑같아요. 그냥 평행이동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0보다 작을 때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그래프밖에 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f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일단 이 빨간 색깔처럼 생긴 건 거고, 여기가 몇이었냐면 y절편이 몇이었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fx는 성빈아 몇보다 큰 것들밖에 안 남는 거야? 보다 옳지, 크거나 같은 것들밖에 안 남게 되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제2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하겠습니다. 자, y는 여기 fx였죠. 제곱 4fx 플러스 5라고 했는데 여기서 fx를 난 t로 치환할 거고, 그때 t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t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네?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있겠다. 그죠? 이 그래프만 살아남으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최소값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넣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 넣을게요. 그러면 2가 되겠네. 얘가 최소값인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640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3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거의 최소값은 몇인가요? 이건 이제 근계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식이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래요. 전개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면 2a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집어넣을게요. 자, 집어넣으면 식이 뭐가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요거 전개해서 쓰겠습니다. 2a 플러스 6에다가 1 더한 거. 그럼 a제곱 플러스 a 6, 7, 8, 9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봐야 그냥 2차식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고요. 그냥 그대로 완전 제곱꼴로 고치는 거예요. 2차식은 뭐 범위만 안 정해져 있다면은 무조건 그 완전 제곱꼴에서 최소값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빠지게 될 거고, 얘 계산해주면은 4분의 몇인 거예요? 그치. 플러스 4분의 35가 되면서 지금 뭐 A가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4분의 35에서 발생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0일 때.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441번 볼게요. 자, 봅시다. x, y가 두 점 a 1, 1, b 4, 마이너스 5를 이은 선분 a, b 위를 움직일 때
자, 조건이 붙었죠. 뭔가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 조건부터 식에 적용을 시킨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려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면 x, y가 이거를 이은 심지어 선분이랬거든요. 이거 전부 다 읽어내셔야 되고, 자, 일단은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이라는 거는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식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얘 1차 함수식 구하려면 기울기 필요하죠. 자, 기울기가 뭐냐면, 자, 4에서 1 빼면 몇 분의? 3분의 몇인 거야? 마이너스 6. 기울기 마이너스 2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x 1,1을 지난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 1 넣었을 때 1 나오게 하려면 플러스 몇인 거죠? 그쵸? 자, 그럼 일단 x, y라는 이거는 요거 선분위에 있다는 게 요 함수식을 따라가는 애라는 얘기인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선분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안 생겼네.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었다고 칠게요. 근데 이 모든 함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1,1,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5. 이 두 점을 이은 선분 위에만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x 값의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움직이냐면 1에서 4까지만 움직이는 건 거예요. 그걸 따라서 y도 뭐 1에서 마이너스에서 1까지밖에 못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로, 자, 이걸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먼저 식에다가 이걸 이용해서 식을 먼저 변형을 주는 거,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2x제곱 y 대신에 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넣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전개시켜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x제곱 됐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9네. 근데 x가 1에서 4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9 되겠다. 그죠? 괜찮아? 밀어보려고 한 상태로 3,9가 꼭지점이었을 건데 1에서 4까지 했으니까 1에서 4까지 여기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럼 최대값은 몇인 거야? 9인 거죠. 왜냐하면 최대값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9가 최대값이 됐을 겁니다. 반드시 조건이 나와 있으면 그 조건식부터 먼저 찾아낸 다음에 이렇게 안 나와 있을 때는 그거를 식에 적용한 다음에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47번 볼게요. 47번. 이 모양은 이제 지겹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거 뭐 이용해야 돼? 닮음. 자, 이거는 심지어 비율도 너무 간단해요. 1대 2잖아요. 그죠? 그럼 너도 1대 2입니다. 그래서 이걸 x라 둘 거예요. 여기 몇 x 되니까? 2x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몇이 되냐면 20-2x 바로 결정나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DEBF의 넓이가 최대일 때, DEBF의 넓이가 최대일 때 이 식부터 세우자. 자, 넓이에 대한 식 SX라 할게요. 넓이니까 x 곱하기 20-2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묶은 상태로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0x 되겠네요. 자, 그러면 꼭지점 찾아줘야 되겠죠? x 플러스 5에 마이너스인데 잘못 썼다. 여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에 플러스 50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충분히 가능하잖아. 왜냐하면 x라는 거는 지금 범위를 얘기해보자면 길이기 때문에 일단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근데 10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건 거예요. 얘보단 짧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10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여기는 이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x가 5일 때 최대값이 발생했고 그 최대값이 몇이라는 거지? 50이라는 건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조금 더 꼬았죠. 자, 넓이가 최대일 때 그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이게 더 필요한 거고요. x가 5일 때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가로 길이가 5가 된 거고 여기 있는 세로 길이가 몇이 된 거야? 10이 된 겁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5인데 그게 두 개 더 있는 거니까 30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50번입니다. 50번. 자,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다고 해서 절대 지 실력이 늘진 않기 때문에
내가 처음 한 사실이라거나 좀 처음 보는 풀이법은 무조건 자기 책에 볼펜으로 기록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을 축으로 하는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가 교점 x 좌표가 각각 a-4, a 플러스 4이다. 이게 지금 위에서 엄청난 핵심을 다 줬거든요. 일단 fx는 이 y축이 대칭축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이 직선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란 말이에요. 점대칭. 이거 180도 돌리면 딱 겹쳐지는 거잖아. 자, 그 좌표가 얘네 두 개 맞는 이 좌표가 a 빼기 4와 a 플러스 3이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 갈게요. fx 절대값과 gx 절대값을 만족시키는 근. 자, 그럼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정식은 어디서 해가 나오냐면 그냥 두 개가 같은 거에서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이 같으려면은 부호만 달라도 돼요. 이 두 방정식 말고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fx는 gx라는 거는 이미 그래프 지금 여기서 나와 있어요. a에 대한 식이긴 하지만 교점의 x 좌표가 얘의 근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아이의 근은 뭐랑 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옳지. 그 다음에 굿. 자, 그 다음에 fx 빼기 gx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 마이너스 gx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y는 gx와 y는 마이너스 gx는 무슨 관계게? 지금 부호가 뭐만 바뀐 걸까요? x, y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그치? y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뭐에 대해서 대칭된 거야? 그치? x축에 대해서 대칭된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요마 대칭되면 1로 가겠죠? 그 다음에 임마 대칭되면 절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대칭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와, 망했네.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됐겠죠? 자, 그럼 보세요. 얘랑 얘가 결국은 뭐의 대칭이나 다름이 없냐면 y축 대칭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이 점에 x좌표가 뭐가 되게? 얘랑 정확하게 대칭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몇이 될까요? 이거에 음수 붙인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요 i 좌표의 대칭점인 이 i가 요 교점 x 좌표가 됐을 거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이 좌표가 됐을 거라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아, 그럼 밑에 있는 이 i의 근은 뭐가 된 거냐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가 부호만 만든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모든 실근의 제곱의 합이 60이다.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다 합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부호만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게 4면 이게 마이너스 4인 거거든요. 제곱하면 어떤 값이 되는 거야? 같은 값이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냥 2배 해가지고 계산할 거고요. 뒤에 있는 애도 2a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라고 하고 60이라 써버릴게요. 그럼 2랑 여기 30 됐겠다. 그지? 계산해주면은 2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이고 플러스 6a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a이고 플러스 6a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될 거고 16이랑 9 더하면 25죠. 얘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해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다시 해보시고 마이너스 2분의 5?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일단.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6a 16, 9 마이너스 5 뭐라고? 아, 그래? 응? 플러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A 값의 곱. 오케이, 가자. 자, 그 다음에 600 몇 번이죠? 51번 해볼게요. 아따, 크네, 문제.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이 조건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게 보일 거예요. 이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차함수의 이해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두 이차함수 fx, gx가 1차함수 hx에 대해서 fx와 hx의 그래프가 뭐한데? 그치, 접한대요.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fx와 hx가 같은 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가 중근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x좌표가 뭐래요? 알파래, 알파. 그럼 x-알파의 완전점 이렇게 써지는 건 거예요. 최고창은 뭔지 모르지만. 근데 가에서 또 알려줬어. fx의 최고창이 몇이라고? 1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1창을 빼봐야 어차피 x제곱 개수는 1을 교정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gx랑 hx가 그래프와 또 뭐한데? 접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gx-hx가 자, g의 최고창 계수 그냥 미리 보고 오겠습니다. 몇이라 했어? 4라고 했고 x좌표가 베타라 했기 때문에 식이 그냥 이렇게 뚝뚝 바로 세워지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어? 자, 그럼 여기서 그럼 가족은 내가 다 써먹어 버렸죠. 두 양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대 베타는 1대 2다. 다시 말하면 베타가 2알파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난 이 베타 대신에 2알파라고 해서 미정계수 하나 줄이겠다. 자, 두 이차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만나는 점. 자, fx와 gx가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fx 빼기 gx를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x좌표를 t라고 할 때 알파분의 t 값은 몇입니까? 근데 g가 2보다 최고창 계수가 크기 때문에 그냥 반대로 그냥 g 빼기 f를 할게요. 자, 이거를 위에서 얻어낼 수 있어요. 요 식에서 이 식 어떻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빼면 되는 거죠. 똑같이 hx가 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면은 gx-fx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걸 또 빼겠습니다. 자, 얘 전개해주면은 4x제곱, x제곱, 3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6알파x고 마이너스 2알파x인 거니까 마이너스 14알파x 이까지 괜찮을까요? 전개할게. 4x제곱 마이너스 16알파x 플러스 16알파 제곱이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알파x 플러스 알파 제곱인데 여기서 이거 빼고 있고요. 4x제곱에서 x제곱 빼면 3x제곱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4알파x 된다. 그죠? 여기서 이거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제곱. 자, 이거가 만나는 x좌표 중해라 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돼야 내가 해석이 돼요. 자, 해볼게. 3, 1. 그 다음에 5알파, 3알파 하면 되겠네. 그럼 x가 뭐랑? 3분의 5알파거나 아니면 x가 몇 알파인 거? 옳지. 3알파인 그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x좌표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는 건데 알파와 2알파 사이에 있는 걸 골라달라는 겁니다. 그럼 알파와 2알파 사이에 있는 거 둘 중에 누군 거야? 3분의 5알파가 되는 거죠. 이게 t인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알파분의 t를 구하라 했으니까 알파분의 t는 알파분의 3분의 5알파가 돼서 3분의 5가 된다는 건 거죠.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52번. 왜? 근데 조금만 자기가 손으로 여러 번 풀다 보면은 가물 때가 자기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2차 함수는 내가 입 아프게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진짜 중요해요. 이런 함수의 해석은 수투랑 연결되거든요. 이런 해석, 그 다음에 그래프를 나 개형 그리고 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 이런 거는 수투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문제로 나옵니다. 그때는 2차 함수가 아니라 3, 4차 함수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수투를 위한 좀 기본적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늘어요. 우리 수연이는 반드시 늘 거고요. 아니 진짜 위로가 아니라 자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1,0, 4,0에서 만나고 자, 이런 말을 나한테 던지는 거는 식을 이렇게 지어라. 최고차항 계수 뭔지 모르죠? 이렇게 모르는 거 하나밖에 없는 2차 함수가 된 거고 2분의 1x와 제1사분면에서 접한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이 식과 이 식이 만나는 점이 딱 한 점이다. 같다는 등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은 0이라고 쓰잖아요. 쓸 거예요. 자, 얘 전개할게.
a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4a고요. 이게 2분의 1x와 만나는 점이 딱 한 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자, 넘깁시다. 잘 안 보이지? 자, ax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분의 1x 그다음에 4a 될 거고요. 요 방정식의 근이 한 개인 거라서 판별식 0이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5a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6a 이렇게 되겠네. 제곱이 되겠네. 자, 전개해볼게. 25a 제곱에다 16a 제곱 빼는 거니까 9a 제곱 됐을 거고요. 두 개 곱해가지고 2 곱해주면은 플러스 5a 됐을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1인데 이게 0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4 곱할까? 36a 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4, 5, 2랑 18이다. 그죠? 그럼 1 될 거고 풀.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뭔 거야? 18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아, 그럼 두 값 중에 하나인 건데 4분의 1의 x랑 두 점에서 만나는 채택해서 들고 와야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관계식을 써볼게. 4분의 1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럼 a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4a와 이제 4분의 1x가 되는 건 거고 이거는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럼 써볼게요. 이것도 잘 안 보이겠나? 보여? 아, 그럼 밑에 좀만 쓸게. 그럼 자, 판별식 보이나? 자, 그러면 얘 넘어가면서 요게 5a 플러스 4분의 1이 됐겠죠. 그냥 먼저 쓸게. 마이너스 5a 플러스 4분의 1x 플러스 4a는 0이 됐을 거고요. 요거 판별식 써주면은 5a 플러스 4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6a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왜? 뭐가 문제인데 대체? 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 자, 얘가 되는가? 마이너스 2분의 1. 왜? 안 보여? 아,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4분의 1 몇이게? 4분의 뭐 했는지 모르겠지? 뭐 했냐고? 뭐라 했어? 아, 그 말이었구나. 그 마이너스 4분의 9의 제곱이랑 여기 16의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큰지 생각해야겠다. 그죠? 아, 16의 제곱, 왜 16의 제곱을 쓰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써주면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커요? 4가 커요? 4분의 9가 크지. 아, 4분의 9. 아, 미안. 나 제곱해서 제곱해요. 귀찮으니까. 16분의 몇인 거예요? 99? 81 빼기 4인데 이게 0보다 커 작아? 크지? 오케이. 그럼 얘일 겁니다. 얘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자, 2번도 해볼게. 아, 진짜. 안 됐대. 그래서 안 됩니다. 넣어보면은 0보다 안 커요. 그래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이 나은 거 아니야. 그럼 요식 데리고 오면 되겠다. 그죠? 자, 요식 데리고 올게. 이게 지금 4분의 1x가 만나는 두 점을 얘기하는 식이고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그냥 a라고 쓸란다. ax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4a는 0. 이 아이의 만난 좌표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는 거는 근이 알파 베타다는 얘기 아니야. 그 두 개 더 하라며. 두 개 더하면은 a분의 요게 되면서 5 플러스 4a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5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요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53번. 자, 이런 이상한 무슨 건물 지금 조각? 조형물. 이상한 실생활에 대한 문제는 그 모양을 잘 보시고 좌표 평면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너무 이게 X축 같고
이게 너무 y축 같으면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이차함수 같은 거예요. 대칭되는 조형물이란 얘기 아니야. 이거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요 함수 먼저 볼게. 이 이차함수. 얘는 여기가 0,0으로 잡은 거거든요. 거리가 7이었다는 얘기는 b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7,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이차함수 식을 내가 세워보면 여기를 y는 fx를 할게요. 뭐가 즐거운데? 자, fx 오케이. 안 즐겁다고? 아이가 너무 웃겼길래. 자, a에다가 0이랑 7이 x절편이면은 x랑 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대칭축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선 딱 내린 거.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조명의 불빛에 의하여 생기는 조형물의 그림자 끝을 C라고 하자. 그림자? 아,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림자 말고. A 지점에서 높이가 16인 지면과 높이가 나 필요 없다. 그냥 자, 높이가 얘래요. 그럼 폭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7, 4분의 49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대입해서 A 값을 좀 찾아볼게요. 여기에 2분의 7을 넣으면 A 곱하기 2분의 7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됐을 거고 그게 4분의 49가 된다. 자, 이 말은 A가 몇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7이란 얘기야. 아, 그럼 A 다 나왔네. A가 뭐냐? 마이너스 x 빼기 7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이 애가 지금 어떻게 된 게 보이냐면 이 조명에 뭐 조명이라 돼 있는데 이 2차 함수랑 이 1차 함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접한 겁니다. 그림자니까 접하면서 쭉 뚫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애에 y절편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y절편이 몇인 거야? 16이다. 그럼 길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m이라 둬요. mx 플러스 16 이렇게 세우는 건 거죠. 그럼 이 1차 함수와 이 2차 함수가 접했기 때문에 교점에 대한 방정식 얘 세워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고 쟤는 mx 플러스 16이라며. 정리해주면 x제곱 m-7x m-7x 플러스 16은 0인데 얘의 판별식이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굳이 할 필요 없이 이게 16 나와 있잖아. 4, 16이니까 m 빼기 7이 8 아니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 되고 싶으면. 아니면 판별식을 푸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럼 이때는 m이 몇인 거예요? m-7이 8인 거니까 15가 되는 건 거고 마이너스 7 뺐을 때 마이너스 8 되려면 m이 몇이었어야 돼?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두 개, 저 기울기 보시면은 기울기가 그치 음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얘가 답이 될 거라는 건 거죠. 괜찮아? 우영이 됐나? 아니 우영이 봤다 오늘은. 지금은. 이해 안 갔어? 아니지. 무슨 말 하는데? AC 길이 구하랬잖아. 오케이, 정신 차리셈.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16이잖아요. 그럼 AC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x 절편 구하라는 건 거죠. 이해 갔어? 이해 안 갔지? 조금 이해 안 갔어. 그럼 일단은 요 식 세운 것까지는 괜찮아요? 맨 처음에 이해 안 갔어. 여기 지금 이 2차 함수 식 쓴 건데 얘가 0,0 이게 x축 y축 0,0인 건 거 아니야. 여기 7,0인 건 거지. 괜찮아 그러면? 그럼 다 괜찮아? 오케이. 나는 이제 m 둔 게 m 찾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얘를 구해야 이제 x 절편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AC는 마찬가지로 16이 되겠다. 그죠? 길이가. 그래서 답은 16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저 이거 맞췄어요. 일단 오케이. 자, 그럼 654번 갑시다. 654번. 여기 중요 써주세요. 중요. 옆에다가 중요. 다 있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의 그래프 위에 세점 1,0, 4,3,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넓이가 최대일 때. 자, 이거 최대일 때 구하는 방법. 왜? 자, 최대일 때 구하래요.
얘만 지금 안 정해져 있는 거고요. A, B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앵 겁니다. 자, A와 B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4,3. 그럼 나는 이걸 밑변으로 삼을 거거든요.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C가 여기 오게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높이는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 요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건 거고 만약 여기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또 수선거리인 이게 높이가 되는 거고 결국은 이 넓이는 최종적으로 높이가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높이가 최대일 때를 찾아달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찾냐? 자, 이 애랑 평행하게 이동했을 때 이 이차함수랑 접하는 순간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때의 이 접점에서 끈 게 제일 긴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걔보다는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난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게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자, 기울기 찾아보자. 1,0과 4,3이네. 자, 3만큼 증가해서 3만큼 올라가니까 기울기 몇인 거예요? 1이죠. 얘는 y는 x 뭐 마이너스 1. 굳이 구하자면 x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필요 없고요. 자, 이 애를 구할 건데 얘가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했으니까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냥 x. 그 다음에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뭐 p 이런 걸 두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문자랑 안 겹치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x 플러스 p라는 애랑 이 함수가 접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가 x 플러스 p와 같아진다. 이게 접해야 된다 했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p 플러스 5는 0. 얘의 뭐여야 되는 거야?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그러면 25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20은 0이고요. 자, 그럼 4p가 5가 되면서 p가 몇이 되는 거예요? 옳지. 4분의 5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 p가 4분의 5구나. 그러니까 네가 4분의 5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근데 나는 구해야 되는 게 이 좌표거든요. 여기 4분의 5 대입해가지고 구할 겁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x 여기 4분의 5 넣으면은 4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5, 4, 20 25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4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할게요. 2분의 5, 2분의 5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완전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접한 이게 교점 x 좌표를 알려주는 건데 그 접한 x 좌표가 몇이란 얘기야? 2분의 5다.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2분의 5인 거예요. 2분의 5, 여기 2분의 5 집어넣으면 y좌표도 구해줄 수 있겠다. 그죠? 여기 2분의 5 저 집어넣으면 몇인 거게? 4분의 몇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나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넓이가 최대일 때 a분의 b 값은 그럼 끝났죠? a분의 b를 했으니까 이거분의 이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좌표로 이게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좌표로 넓이 구하는 방법 알고 있나요? 사선공식이라고도 하고 뭐 신발금 공식이라고도 하고 그래 지은이는 알고 있고 딴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증명은 기니까 나중에 그 찾아보세요. 지금 말하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지금 a분의 b니까 망정이지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면은 만약에 이 두 점 지나는 그 길이랑 평행한 점 사이 거리를 가지고 해도 되지만 빨리 구할 수 있거든요. 아, x1, x2라고 하자. 아, y1. 자, 혹시 모르는 반 분들은 지금 써놓을게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시고요. 거기 제목은 뭐라고 써놓냐면 좌표로, 세 좌표로 삼각형 넓이 구하기. 뭐 이거는 표현하는 것만 다른데 뭐 사선 공식, 뭐 신발끈 공식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간혹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교과서였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자, 이 넓이를 구해볼게.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작업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자 좌표를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x1, y1 이렇게 세로로 쓸 겁니다. 세트인 거를 x2, y2 이렇게 쓸 거고요. x3, y3 이렇게 쓸 거고요. 이거 같이 따라 써주세요. y4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은 여기에서 출발해도 되고 요렇게 출발해도 상관은 없어요. 방향 아무 상관없고 난 이렇게 할게. 이렇게 자 대각선으로 곱하는 겁니다. 이제 넓이를 계산할 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x1, y1, y2죠.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게 x2랑 y3를 더해요. 곱해서 얘네 두 개 또 곱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죠. 자 반대 방향 1로 방향으로 곱한 거를 빼는 겁니다. 자 뺄게요. x2, y1 첫 출발에 이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절대값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x3, y2 마이너스 x4, y3 요렇게 계산해서 절대값 씌워준 다음에 2분의 1만 곱해주시면은 넓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그 점이 세 개지. 이거 미쳤나봐. 이거 뭐 미쳤나봐. 이거 뭐 한 거지, 방금? 이거 Y1. 요 맨 앞에 쓴 거를 다시 써야 되거든요. 와, 미쳤나봐. 왜 나 아무 생각도 없이 썼지? 이거 뭔. 현준아, 진짜 고마워. 자, 그럼 A, B, C 저거 삼각형 한번 넓이 구해볼게. C가 아까 뭐지? 2분의 5, 4분의 10. 이게 왜냐면 점과 점사리 굳이 구하는 게 좀 귀찮거든요. 자,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2분의 1. 자, 이거를 1, 0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4, 3, 2분의 5, 4분의 15. 두 번 쓰려는 지가 정하는 건데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를 쓰는 게 좋겠다. 그죠? 자, 요렇게 곱하는 겁니다. 4랑 0 곱하면 몇인 거예요? 0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어이구 참말로 15고 얘랑 얘랑 곱하면 4분의 15죠. 빼기 반대로 곱한 거를 빼는 겁니다. 자 3이랑 1 곱하면은 3이고 얘는 두 개 곱하면은 15죠. 두 개 곱하면 0이지. 그러면 얘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요거 써주세요. 네.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거는 어. 배우기 전이어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물어봤구나. 보통 이런 문제 넓이 물어보거든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안 물어봤던 거네요. 오케이. 자, 혹시나 다른 걸로 구하는 방법 그런 알 수 없죠. 없지. 근데 이거는 돼.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가지고 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접하는 사각형 만들어서 삼각형 다 빼는 거. 이게 이제 중학생 방법 아니야. 이렇게 외접하는 거를 그냥 쭉쭉쭉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삼각형 빼면은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5번. 다 썼나? 맞아. 고마워. 자, 이거는 여기도 위에 중요 써주세요. 중요. 자, 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2차 함수인데 요거가 뭘 뜻하는지는 알겠다. 뭐예요? 뭐의 대칭인데? 뭐가 1? 그니까 뭐가 1이라고 하지 우리 대칭축은? 뭐는 1? x는 1이라 해야지. x는 1. 오, 수연이 진짜 잘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함수값에서 1을 기준으로 1에서 똑같은 거라고 빼고 더할 때마다 늘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x는 1. 왜냐면은 우리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거는 대칭축에서 좌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이 나오면은 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좀 써놓으세요. p-x, p 플러스 x와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뭔 얘기냐면 x는 p에 대칭한다는 얘기예요. fx가. 자, 그러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x, 1 플러스 x다 라는 거는 수연이 말대로 대칭축이
x는 1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0에서 3 사이에 fx의 최대값은 4이고 최소값은 0이다. 그럼 케이스가 두 개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축이 1은 맞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다. 그죠? 자, 그럼 나 조건을 좀 써볼게요. 0에서 3 사이, 0에서 3 사이면은 여기 앞에서는 0에서 3 사이면은 0이 1보다 좀 가깝고 3이 1보다 좀 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겼을 거고요. 최대값이 4이고 그럼 여기서는 F3이 4라는 거고 최소값이 F1이죠. 이게 0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0에서 3까지 됐으니까 뭐 요런 모양으로 잘리겠다. 그죠? 이렇게 잘리게 될 건데 이번에는 최대값이 꼭지점에서 발생한 거고 그럼 이번엔 F1이 3이고 이게 최소값인데 F3이 0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는 1,-를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다. 자, 1,-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는 기울기는 안 정해졌죠. 그러면 그 기울기를 대충 m이라 잡을게요. x-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요 애랑 늘 만나는 애를 조금 찾아달라. 그럼 좌표로 구할 수 있는지 조금만 볼까요? 이게 지금 1,0이기 때문에 1,0이면은 1,-1이라는 거는 여기 밑에 있겠다.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1,-를 지난댔으니까 그러면은 항상 만난댔는데 내가 뭐 이렇게 끄면은 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절대 안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요게 0이 아닌 거고 1,-를 여기서 표시하면은 여기가 1,3이었으니까 저 밑에 있는 건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가 0이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내가 끄어내면은 항상 만나는 거 맞아 아니야? 어떻게 끄어도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의 식을 내뭐 찾아달라는 얘기인 건 거고요. 자, 그럼 구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힌트 y는 1,3이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지나는 좌표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얘기지? 3,0을 지난다. 그럼 F3은 여기 3 넣어주면은 4a 플러스 3이고요. 그게 0이다. 그럼 a가 몇이라는 거야? 옳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건 거예요. 여기 fx인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왜? 또 이상하게 했어? 참나. 그럼 여기가 4네? 그럼 여기가 4네? 그럼 a가 몇이야? 완전 좋네. 그럼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여기서 f4 값을 구하랬으니까 4 대입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다. 그죠? 다시 해주시고요. 자, 656번입니다. 엄청 많죠? 조건 해석식. 자,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4는 0이다. 함수값은 아직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엄청난 힌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2보다 작거나 같대요. 아무런 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얘가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자, 위로 볼록이라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거예요. 위로 볼록이죠. 이거는 뭐 최대값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 위로 볼록한 데다가 이 최대값이 f-2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축이 마이너스 2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이런 함수였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값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일단 q라고 일단 잡아 놓을게요. 괜찮아? 그럼 이 함수식을 내가 꼭지점을 여기서 조금 표현해주면은 a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마이너스 4,0을 지난댔으니까 넣기 전에 조금 기다릴게요. 기억부터 그냥 먼저 봅시다. f0은 0이다. 자, 마이너스 4에서 0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를 y는 0이라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지혜가 대칭축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 4였으면은 거리가 딱 2였잖아요. 그죠? 그럼 거리가 2인 곳에 다시 y값이 0인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몇인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0이 0이라는 게 맞습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자, 니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fx의 최소값은 f1이냐. 자, 여기 조금 옆에 그려놓을게요.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이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는 거는 요 바로 옆에서 잘렸고, 아이고 뭔 소리야. 마이너스 1 요 바로 앞에서 잘렸고 1이 저기로 가겠다. 그죠? 요렇게 잘린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최소값 f1에서 발생한 게 맞다. 그지?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실수 p에 대해서 p와 p 플러스 2 사이에는 x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gp를 할 때 이런 말이 지금 어려우실 텐데 자, 일단 얘를 잘 보세요. 실수 p에 대하여 요 길이가 얼만큼 되는 거예요? x를 자르는 길이가 2g 이까지 돼요. 딱 길이 이만큼 잘라낸다는 거고 그때 함수 fx의 최소값을 gp를 했을 때 gp의 최대값이 1이면 f-2는 3분의 4이다. 잘 보세요. 자, 디귿을 위해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거든요. 잘 봐. 자, 저 뒤에부터 p가 이렇게 잘려서 올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이는 2가 될 수 있도록. 이거 괜찮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그 끝점이 된다면 p 플러스 2의 끝점이 된다면은 그 뒤에는 몇이 있었겠어? x는 마이너스 4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소값은 gp라 하자. 요게 이제 gp 함수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안 갔지? 다시. 자, p 플러스 2라는 거는 p값만 결정이 되면은 어떻게 잘리는지 딱 정해진단 말이야. 길이는 2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뒤에서 막 이렇게 잘리면서 왔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최소값. 그러니까 여기 이 꼭지점보다 왼쪽에서 잘리게 되면은 항상 gp가 최소값이 됐을 거라는 건 거예요. 제일 작은 값, 작은 놓은 값. 그러면은 꼭지점까지 왔을 때 여기가 만약에 잘리는 영역에서 맨 마지막 점을 담당하게 된다면은 그것보다 이만큼 뒤에 있는 마이너스 4에서 잘려왔겠죠. 이거 괜찮아? 그럼 요 잘린 이 파란 색깔에서 최소값 이게 지금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4일 때의 최소값 g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지. 이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잘라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진행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잘려오겠죠. 여기까지 얘가. 그럼 정확하게 얘한테서 대칭될 때가 언제냐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진행될 때가 마이너스 1까지 진행될 때가 요 길이가 2면서 얘가 최대한 올라올 수 있는 애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얘가요. 그럼 대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gp가 얘가 됩니다. 최소값이 잘린 것 중에 최소값이 됐으니까 얘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g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잘려가겠죠. 자, 그 다음에 잘려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잘려갈 거예요. 잘려가면은 이제 얘보다 이제 기울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p 플러스 2를 넣으니까 그 큰 값을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계속 줄어들면서 잘리면서 이 밑에 있는 값들이 다 최소값이 되면서 내려갈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 자,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할 때 이 gp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1이라는 건 언제냐면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때는 뭐가 최소값이 된 거냐면 f-3 혹은 f-1인 건 거예요. 이해가? 그 값이 지금 1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연이 잘 모르겠지? 자, 다시. 여기까지 이해갔죠? 길이가 2인 걸 자르는 거예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 x의 길이는 이만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라낼 거고요. 그때 최소값을 이 함수의 함수값으로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p에서 p 플러스 이게 결정 날 거 아니야. p가 또 마이너스 4가 됐으면 여기서 이렇게 잘렸을 거라는 건 거죠. 그때 최소값인 얘가 그때 gp 값이 되는 건 거고. 이거 괜찮나요? 그러면은 제일 큰 값은 언제 가지냐면 정확하게 이 점에 대해서 대칭되게 잘렸을 때가 최소값 중에서도 제일 큰 값이 됐을 거라는 건 거예요. 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다 됐어. 자, 그럼 이 관계식이 나왔고 나는 함수식을 가나 조건에서 딱 요까지만 설정하고 이제 벌었단 말이에요.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함수값 가 조건에서 f-4는 0이라는 것과 다의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디귿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둘 다 집어넣읍시다. 자, 마이너스 4를 넣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4 넣어주면 4a 플러스 q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a 플러스 q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럼 두 개 연립할게. 빼주면은 3a는 1이 돼서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돼서 a는 몇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q는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나한테 물어본 게 f-2가 3분의 3니까 자 fx가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더하기 3분의 4가 된 거고요. f-2 구해볼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날아가면서 3분의 4 된다 그죠? 꼭지점에 y좌표를 물어본 거네.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저 꺾보자.